비상형, 박안수, 비상박안수 2단원, 5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조선의 광화문에 대해서 영상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먼저 읽어낼 거는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읽기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읽기는 독자가 자신만의 독창적인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 아니라 독자가 속한 구체적인 상황과 사회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다른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회작용,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읽기의 의미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컨대 독자는 사회적 문제를 다룬 글을 읽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사회문화 및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그 문제에 관한 자신의 관점을 형성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며 나아가 여론을 형성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처럼 독자는 글을 읽는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사회 맥락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다른 구성원과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볼 건데요. 이 본문의 갈래 제재 개관 한번 볼게요. 설명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설명문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정보 전달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과 성격으로는 사실적, 역사적인 관점이 있으며 제재는 당연히 광화문의 역사, 주제는 광화문이 겪어온 수단이 역사, 복원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런 소제목을 설정하여 광화문의 수단, 역사, 복원 과정을 서술했다라는 거, 신문기사와 역사적 자료를 인용하여 광화문을 둘러싼 역사적 사실을 설명했다라는 거, 이런 얘기들이 있겠네요. 먼저 일제강점기의 광화문은 아픔을 겪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광화문은 왕의 큰 덕이 온 나라에 비춘다라고 하는 광화라는 뜻을 간직한 경복궁의 남문이자 정문이다. 광화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935년 조선 태조 때 만들어졌으며 석축 높게 쌓고 중앙에 홍해문을 터서 문을 얹은 벌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이 광화문의 구성이 제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창건 당시 오문으로 불리던 광화문이 지금 이름을 얻게 된 것은 1426년 세종때라고 얘기를 하네요. 당시는 오문이라고 불렸다 합니다. 근데 그 성곽 남쪽에 있는 문이라는 뜻인데 지금은 광화문이 된 것은 세, 세종때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의미인지 볼게요. 이는 집현지 학자들이 나라의 위엄과 문화를 널리 만방에 보여준다는 뜻으로 새로이 붙였다. 그런 광화문의 즉 상징적인 의미를 중요시 여겼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원래 경복궁은 광화문 근정전, 사정전, 강령전, 교태전으로 남북으로 일직선상에 놓인 관악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조선 총독부를 근정전 바로 앞에 세우면서 광화문을 삐딱하게 비틀어 관악산이 아닌 남산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남산에는 단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신을 모신 국사당이 있었습니다. 일제는 이 국사당을 허물고 그 자리에 일본의 건국시조 신으로 맞드는 신사를 건립했고 이 모든 것이 조선의 민족 정통성과 정기를 훼손하여 조선의 백성을 일왕을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일제 강점기, 일제 만행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처럼 광화문은 이름과 달리 순환의 역사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구한말부터 대한제국시기죠. 자,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이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던 근현대사의 비극을 압축해 담아놓고 있는 셈이다. 뭐가 광화문이 뜻과 달리 너무나 많은 역사적 훼손을 경험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자, 총독부 세청사 광화문을 밀어내다라고 했습니다. 제국주의 일본이 조선을 병탄한 지 즉 6년째 되던 해 1910년 8월 29일 조선 총독부는 새 청사를 짓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새로 쓰는 건물을 짓겠대요. 조선을 영원한 식민 통치하겠다는 그들의 야욕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해갔어요. 일제가 새 청사의 터로 선택한 곳은 500년 조선 왕조를 후려받던 경복궁 앞뜰이었습니다. 다음은 1910년 5월 15일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경복궁이 없어지네라는 제목의 기사래요. 자, 이 기사를 통해 조선총독부를 짓기 이전부터 경복궁이 훼손되기 시작했으면 알 수 있겠네요. 자, 볼게요. 1910년 5월 10일 왕실 사무를 총괄하던 국내부는 경복궁 내 공원 신축을 위해 전각 4천여관을 경매했다.
조선인과 일본인 80명의 경비에 참여했고 10여 명에게 정각을 매각했다,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즉 우리 국고를 쪼개서 팔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제조선 총독부가 새 청사를 목숨을 갖춰 수 있도록 경복궁은 점점 초라한 몰골로 변해갔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 그들에게는 광화문이 눈에 액가시였죠. 경복궁의 다른 정각이야 조선 총독부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 문제될 거 없는데 광화문은 조선 총독부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어 형상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를 냅둘 리가 없었죠. 개새끼들. 사라지려 한 조선 건축물을 위하라는 소제목, 바로 사라지는 건축물은 뭐겠어요? 광화문이라 할 수 있겠죠. 1921년 5월 동아일보 광화문 사진을 커다랗게 싣고 일제의 광화문 철거 계획을 처음으로 폭로하였어요. 누가? 이따가 나올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총독부 새 청사가 완공된 무렵 조선 총독부가 광화문을 헐어버릴 계획이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대한매일신보 1922년 10월 5일 광화문의 보존 문제에 대한 기사를 실어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렇게 광화문이 철거된다는 소식이 돌자 몇몇 일본인 학자들도 조선 총독부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지적했으며 광화문 철거를 반대하는 국내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예상치 못한 거센 여론에 밀려서일까요? 일제는 광화문을 철거한다는 계획을 접고 대신 광화문이 자리를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론의 형성 결과라는 거겠죠. 아무리 일제 포갑이라도 여론이 형성되고 일본인들이 반대해서 사회적 소통, 의사소통의 영향력을 만들어낸다라면은 쉽게 함부로 하지 못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1923년 10월 광화문의 양측에서 숨장 노릇하던 해태석상을 두 점이 철거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해태상은 다시 복원되었죠. 그래서 철거 중인 광화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참고 자료 나는 가나이다 광문의 마지막 고별이라 해서 이 신문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광화문이 헐린다. 역사도 많고 풍파도 많은 조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감회도 많은 광화문이 헐리어 나갔다. 이 헐린다는 소문이 세상 밖으로 전파된 사람은 모두 광화문을 생각하고 한숨을 쉰다. 그러나 광화문은 지금 무슨 묵묵히 생각하고 있는가? 광화문. 나의 이름이 얼마나 여러분의 귀에 익은 이름입니까? 보십시오. 나는 충추 수백 성상을 가진 환난과 가진 풍파를 다 견디고 이제 마지막 운명까지 당하게 됐다. 예, 궁궐의 정문입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쳐다보시고 사랑하시던 광화문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배웠고 귀향살이하러 갑니다. 총독부 새집 앞에 눈총을 맞아가며 있는 것보다 오히려 한 구석 그늘진 곳에 가서 여생을 보내는 것이 나의 마음에도 편안한 일입니다. 봄바람, 가을비, 수백 년 동안 옛 궁궐 앞을 지던 이 광문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배웠고 이제 나의 갈 곳을 가려 합니다. 자, 그래서 조선일보 1925년 10월 26일 나는 가나이다라는 제목의 애절한 고별사를 실었어요. 그래서 이는 광화문 철거를 눈앞에 둔 조선 백성의 암담하고도 하소연할 데 없는 슬픈 심정을 광화문 스스로 입을 빌려 이야기하는 형식, 즉 의인화겠죠. 글이었습니다. 1926년 7월 22일에는 광화문 철거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건축문 옆으로 옮기는 것이라 해도 본래 자리에 뜨는 순간 그 존재 가치는 빛이 바래게 되겠죠. 철거 작업이 시작되는 뒤인 1926년 8월 29일 동아일보는 강원 해체 수의전 착수라는 기사의 제목을 실었습니다. 자,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 이전 공사가 수일 전에 공사 착수했다는 일은 미야카와쿠미 회사에 5만 4,800원에 맡겼으며 공사는 1년 안에 끝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전해주면 우리는 이 기사를 한번 더 봐야 돼요. 다만 그를 위하여 아까워하고 오지자 할 뿐이라. 동아일보는 그보다 며칠 앞서 헐려지는 광화문이라는 제목의 고별사를 실었어요. 이 글을 쓴 사람은 당시 부부나 기자부였던 서리식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별사의 내용은 참으로 구슬프고 참담했다. 당시 우리 민족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고 서리식은 우리 민족의 오늘 민족 문화가 말살되는데 대한 울분, 분노, 강한 어조로 힘있게 표현하여 붓으로 일제에 저항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을 했습니다. 얘기를 한번 해보자. 헐린다, 헐린다 하던 광화문이 마치 헐리기 시작한다. 총독부 청사가 까닭으로 헐리고 총독부 정책 덕택으로 다시 지어지리라 한다. 자, 원래 정책으로 이전되어 재건될 것을 얘기를 하고 총독부의 까닭으로 이유 없이 철거되는 거겠죠. 이유는 있겠죠. 뭐 자신들의 조선 말살 정책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봤을 테니까요. 그래서 원래 광화문은 물건이다. 울 줄도 알고 웃을 줄도 알고 노할 줄도 알고 기뻐할 줄 알도 아는 사람이 아니다. 사실 광화문은 아무것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다만 밟으면 꾸물거리고 죽이면 소리치는 샘머리에 아니라 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건물. 아무것도 감정 못 느껴요. 다만 우리 누가 사람들이겠죠. 의식 없는 물건이야 말 못하는 물건이라 헐고 부수고 끌고 옮기기도 하되 반향도 회피도 기뻐도 서로도 아니한다. 다만 조선의 하늘과 조선의 땅을 같이 한 조선의 백성들이 그를 위하여 아까워하고 못 잊어 할 뿐이다. 500년 동안 풍요를 같이 겪은 조선의 자손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도 서러할 뿐이다. 자, 석공은 망치가 내 가슴을 두드릴 때에도 너는 아름이 없으리라마는 뚝딱뚝딱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의 가슴이 아파하며 역군의 연장이 내 허리를 들출 때 너는 괴로움이 없으리라마는 우직근 소리를 듣는 사람이 허리 저려 할 것을 내가 과연 아느냐 모르느냐. 자, 팔도 강산의 석재와 목재와 인재의 정수를 뽑아 지은 광문이다. 자, 이런 조선의 재료로 조선의 백성이 만들었다는 거죠. 돌덩이 하나 옮기기에 억만 방울 피가 흐르고 기와장 한 개 덮기에 억만 줄기의 눈물이 흘렸던 우리의 광화문화. 청태에 낀 돌틈에 이 흔적이 남아있고 푹 맞은 기둥에 그 자취 어렸다 하면은 너는 옛 모양 그대로 있어야 내 생명이 있으며 너는 그 신세 그대로 무너져야 내 일생을 마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네요. 그래서 자, 풍후 500년 동안 충신도 드나들고 역적도 드나들고 수구당도 드나들고 개화당도 드나들던 광화문화. 아, 평화의 사자도 지나고 살벌의 총검도 지나며 일로의 사절도 지나고 원청의 국빈도 지나던 우리의 광화문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로라는 것은 이제 일본과 러시아고요. 원청이라는 것은 원나라와 청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신들이 국빈을 지났던 우리 광화문화, 그들을 막고 그들의 보냄이 너의 타고난 천직이며 그들을 인도하고 그 길을 가리킴이 너의 타고난 천명이다, 운명이에요. 근데 너는 그 자리에 그곳을 떠나지 말아야 내 생명이 있으며 그 방향, 그 터전을 옮기지 말아야 내 일생을 마칠 것이다. 하지만 너의 천명과 너의 천직이 이미 없어진 지 오래구나. 왜? 주권이 없어졌어요. 일사조약으로 인해서요. 너의 생명과 너의 일생이 전인 순간에 옮기는 찰나에 마지막으로 없어지려 하는구나. 오, 가엾어라. 너의 마지막 운명을 우리는 알되 너는 모르되. 모르는 너는 모르고 지내려오냐 아는 우리는 어떻게 지내려라. 마지막 내용입니다. 끝. 광화문 그 자리에 서서 바로 역사를 이어가리. 자, 1948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주의 압제라는 긴 암흑기를 지나 광복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조선 총독 건물을 중앙청으로 바꿔 정부가 청사로 사용하다가 1986년 보수 작업을 거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개관합니다. 하지만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철거해야 되는 주장과 그 자체가 역사이다니 그대로 두어야 된다는 주장이 오랜 논란 빚은 끝에 1995년 조선 총독부 건물이 철거되고 경복궁은 일부나마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2006년 광화문의 제자리에 복원 작업이 시작되어 2010년에 비로소 광화문이 그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조선 왕조의 제1법궁인 경복궁 그리고 그 정문인 광화문은 단순히 문으로만 기능하는 건물이 아니다. 비록 경랑의 근현대사 속에 많은 순환을 당하며 원래 목조 건물이 지녔던 품격을 잃어버리지만 여전히 광화문은 경복궁의 얼굴이자 대한민국의 대표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의 역사이자 숨결이라는 얘기겠죠. 그렇게 일제강점기에 서리식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았듯이 광화문이 헐린다라는 것은 우리 역사와 혼이 헐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반대로 광화문이 새로이 바로 세운다는 것은 21세기에도 여전히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인 싸움임이 틀림없다. 그래서 광화문은 어떤 파고와 경랑 속에서도 그 숨결은 이어져야 된다. 이게 마지막
광화문, 우리 민족에게 주어지는 이 글쓴이가 하고 싶은, 문화재청이 하고 싶은 견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주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업로드가 느리네요. 자, 요 내용을 통해 제목을 본다라면은, 광화문, 조선의 광화문은 광화문이 지닌 역사적 가치를 집약하는 제목이며, 광화문은 우리 역사에서 단순히 건축물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다. 여러 역사적 순환을 거치면서 조선 왕조 제1의 법궁인 경복궁의 정문으로 조선 민족의 정신을 대표하고 우리나라의 역사와 혼을 상징해왔던 존재이기 때문에 조선의 어리라 표현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광화문에 겪어온 순환의 역사와 복원의 과정을 설명한 설명문이다. 처음, 중간, 끝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글의 구성 같은 거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면서 설명문은 앞서 말했습니다. 반복, 반복, 반복 학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어요.